손 하트를 한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낡은 양말로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출정식, 나의 지지세가 이 정도다. 이거 구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구태죠. 구태입니까? 예. 그렇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아니, 그거야 뭐 구태라는 게 옛날에 해오던 방식이라는 게 구태라는 거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양쪽에서는 이제 경쟁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강점을 제일 내세울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는 나는 원내대표도 했고 그래서 당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기세를 보여줘서 야,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라고 보여주려고 자기 장점을 내세운 거니까. 근데 그게 보면 야, 근데 뭐 그렇게 요즘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네. 그렇게 야외에다 불러 모아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얼마든지 그 비판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현역 의원 120여 명을 10여 명을 다 조사하신 건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출범식에도 현역 의원 한 제가 알기로 4명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는 거고. 글쎄요, 김기현 의원 저는 뭐 구태라고 하셨는데 이제 달라진 약간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는 사람이 좀 운집하고 북적북적 되는 모습을 한 번은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8,000명 정도 모였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대선 후보 출정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면은 저정 8,000명까지 동원이 가능하구나. 이재명 대표 출두할 때는 20명 왔는데 의원, 야 대단하다 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윤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옆에 아까 전에 그 사진 이렇게 찍을 때 보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이제 그것도 많이 의식을 하시는 게 옆에 청년이 너무 얼굴 쪽으로 손을 올리니까 이거 좀 내려봐줘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 이제 이미지 메이킹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저는 좋게 봅니다. 사실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런 것들 뭐 손가락 하트 잘한 겁니까? 딱히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안 좋게 보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제 자신감도 보여지고 김기현 의원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의 어떤 정치인이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 마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필살기는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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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 댁에 갔어요. 제 구멍난 양말 그 사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물건들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제가 보통 물건 아껴야죠. 없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모아서 1,500원 기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낡은 양말까지 신고 모으고 모아서 기부한 사람이다. 저 낡은 양말이 좀 청년 표심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오늘 평가가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니 그러니까 뭐 정치적 제스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글쎄, 근데 되게 양말 신을 때 본인이 이게 우리도 양말 신을 때 보잖아요. 이거 혹시 구멍 나면 안 되는데 상가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은 양말 신을 때마다 뭐 혹시 너무 낡아서 어디 가서 실수하는 거 아니야. 구멍 난 양말을 신고 가는 거는 사실은 예의에 어긋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청렴하고 검소하고 검약한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바닥이 이렇게 날름날름한 너덜너덜한 양말을 신고 나오신 게 저 행사의 어떤 나름대로 컨셉 아니었을까? 연출입니까? 아니면 연출한 게 아니고 진짜로였을까? 이게 조금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러나 정치판에 있어서는 그 보여주기도 하나의 전략이고 아까 이제 김기현 우리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이나 본인이 각자의 장점을 얼마든지
그 어필한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김종혁 의원께서 약간 보수 참칭 패널처럼 막 김기현 뭐 구태다, 뭐 보기 좋지 않다. 아니, 제가 구태라는 것은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 게 맞다라는 거지. 아니, 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저는 아니에요. 칭찬을 하려고요. 어쨌든 저거 연출은 맞죠. 그런데 저거를 일부러 막 달게 해가지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다른 양말이 있었고 검소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나쁘게 볼 필요 없는데 미관상으로 딱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게. 근데 어쨌든 본인의 장점을 저런 식으로 이제 내세우는 거는 뭐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아직도 열세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작은 규모로 저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서 좀 더 엎어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년들한테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그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한 행사였다고 하는데 이 청년 지금 그 당원이 이번에 그 투표에 참여한 당원이 2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그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그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청년들 제가 뭐 많이 알지는 않은데 보수 성향의 청년들을 보면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번 안철수, 김기현 두 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내는 메시지나 어떤 미래 비전 같은 게 청년 세대하고 별로 무관해요. 그래서 뭐 그 민방위 여성 참여 이게 뭔가 그 김기현 의원이 뭔가 좀 청년표를 끌어들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냉담합니다 사실은. 뭐 하나보다 안 나와. 그래서 저는 좀 윤심 논쟁을 넘어서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원 분포를 잘 따져보고 또 선거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뭐 수도권 표심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청년 표심이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대개 수도권이 33%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영남이 한 40% 되고 나머지 지역이 한 60% 돼요. 그다음에 그 청년층, 청장년층이 약 33%인가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까 뭐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을 때처럼 그렇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들이시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에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있어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수의 청년들이 지금 저희 당원으로 가입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투표, 참여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불출마 선언 이후에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분이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제가 지금은 아직 제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네. 기자들하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설렁탕을 같이 먹었다 그러는데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네요. 설렁탕에 반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은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개 행보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극복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생각에 정리되지 않았지만은 본인의 공간은 없다.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중적이고 사실은 그러면은. 생각을 정리를 하면 누군가 밀겠다라는 건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하는 거고 실제 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좀 짠하다, 안 됐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당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또 뭐 보수층에 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최대한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누군가를 공개 지지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다시 누군가 어떤 식으로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와의 싸움에서 좀 밀리신 거잖아요. 그 김기현 의원이 지금 대부분의 뭐 의원들이라든가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쪽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과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밀려난 거기 때문에 그럼 손을 잡는다면 결국은 그
그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판을 뒤집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신 것 같고 예. 그동안의 뭐 정치 역정이라든가 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제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래도 양 후보가 지금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나오는 그거는 얘기 그것도 보니까. 안 하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완전히 나를 그 밀어내겠다는 거야라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도 두 후보 다 뭐 그 정성을 쏟고 있구나라는 게 좋지. 한 사람은 정성을 쏟는데 다른 사람은 완전히 냉담하게 잘라버리면 예. 좀 너무 심하네라는 반감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로서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편 확 들어주면 좋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정성은 드리는 거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쉽게 두고 지지 선언을 하기는 뭐 그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공개 행보에 빠르게 다시 나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